되는 건가? 사람을 본뜨면? 아니 내가 만들어야지. 사람 본뜨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조각한데 그래도 조각한데 조각을 해야지. 네. 설마 그랬을까? 그럼 너무 완벽하니까. 그렇죠. 파리 미술계가 청동시대에 제기한 논란은 바로 로댕이 직접 조각한 게 아니라 모델 몸 위에 석고를 씌워서 모델링 사람을 하는 거다. 그대로 본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신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생긴 또 논란이겠죠. 누가 질투하겠구나. 사이즈도 비슷했던 완전 거죠? 똑같은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서 일반적인 청동 조각의 주조 과정을 보면요. 일단 점토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석고 물을 부어서 틀을 짭니다. 그 틀에 다시 청동물을 부으면 이제 청동 조각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람 위에 석고 발라서 본떴다. 이러면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였겠죠. 오히려 땡큐지 뭐. 이런 노이즈는 그럼 사실이 아니니까 더 대단하다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로댕의 청동시대는 살롱전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너무 억울했을 수 있는데 이걸 뭐 이 논란을 해결했나요? 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로댕은 당시 프랑스 예술부 차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이제 조사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통보가 왔고, 그래서 로댕은 조각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모델 사진 그리고 논란처럼 실제로 모델의 석고를 씌워서 만든 석고상을 위원회에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자료를. 어? 실제 모델이구나. 네. 실제 모델하고 사람을 본뜬 석고상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석고 씌워서 저렇게 돼요? 와 진짜 너무 대박인데. 비슷한데? 그래서 로댕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실제 인물은 작품보다 더 뚱뚱한 편이다. 이제 그대로 본뜬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이제 했죠. 근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리도 덜 두꺼운 것 같고. 논란처럼 모델을 그대로 본뜬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예술성이 녹아있는 작품의 차이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로댕의 주장이 당시 미술계에서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왜요? 그래서 로댕의 주장에 당시에 권위 있는 예술가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로댕을 그래. 옹호해 줍니다. 잘 됐네. 이렇게 이제 로댕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엄청 좋은 마케팅이 됐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청동시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조각상이라는 호평을 받게 된 거죠. 새로운 시대. 대단하다. L'Âge des Reins, c'est une œuvre entre toutes émouvante. C'est le Rodin d'hier combattant contre le Rodin qui veut naître, contre le Rodin de demain. 로댕을 잡을 사람은 로댕뿐이다. 그렇죠. 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추종 세력까지 생기면서 미술계는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7세의 무명 조각가가 촉망받는 신의 작가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대회에서 이런 찬사를 받고 로댕은 앞으로 대박날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네. 청동시대를 계기로 해서 로댕의 명성이 높아지자 돈이 되는 굵직한 작품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즈 챙겨라. 자,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주도하는 장식미술박물관 신축 사업의 핵심 작업을 맡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당시 박물관 입구를 거대한 청동문으로 장식하게 될 이 작업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로댕의 권한이었는데요.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주제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아까 지옥의 봤던 문? 지옥의 문. 왜 하필 지옥의 문이라고 해놨어? 박물관 입구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헬게이트, 들어가게. 헬게이트. 그러니까 헬게이트를 만들어놨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지옥편은 19세기까지 정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댕 역시도 이 지옥편에 나온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즐겨 읽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로댕의 인생작 지옥의 문을 함께 보시죠. 이야. 진짜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높이가 6m, 넓이가 4m 되는 대작이거든요. 와, 좀 섬뜩하다. 그런데 로댕은 이 작품을 끝내 미완성으로 남기고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동문은요, 사실 로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졌고 그때 공개된 것이거든요. 지옥의 문은 지옥에 떨어진 다양한 인간 군상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지옥의 문을 통해서 잔인한 본성을 가진 200명의 군상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지옥 같아요. 와. 너무 힘들어 보여. 저 작은 너무 걸 자신적이야 이게. 아니 이걸 얼마 만에 만들었을까? 그래서 로댕은 무려 20년의 세월을 바칩니다. 그렇게... 와. 와 20년. 올리비아 씨, 이 지옥의 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네, 맞아요. 그 1984년도에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약 100억 원으로 그 작품을 샀었어요. 어? 그리고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전시를 하다가 지금은 포함미술관 수장고에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와. 그리고 전 세계에는 총 7개 있어요. 이 같은 작품이 있는 이유는 프랑스 정부에서 같은 틀을 찍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7개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숫자를 정해놨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로댕이 1880년경 최초로 지옥의 문의 한 부분인 작은 석고상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이름을 후세에 남긴 작품이기도 한데 그게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로댕이 지옥의 문에서 최초로 만든 작품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너무 유명하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원작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저게 단독 작품인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단독 작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에 있는 약 71cm 정도의 조각상이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큰 버전으로 제작됐고 맞아요. 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웃기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에게 로댕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주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자세를 좀 취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좀 저 조각상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이게 방향이 근데 이쪽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게 편한데 이렇게 굳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죠. 딱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왼손도 왼쪽 무릎에, 오른팔도 왼쪽 무릎에. 네, 한쪽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거 약간 몸을 엄청 웅크려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로댕이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조각을 했는지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뇌, 찌푸린 이마, 벌어진 콧구멍, 굳게 담은 입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과 등과 다리의 모든 근육, 꽉 움켜쥔 주먹과 오므리고 있는 발가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간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로댕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의 한 인물을 모티프로 삼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인데 네. 이 중에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예, 밑에. 5시 방향에. 예. 아, 이 사람이요? 저기 보시면 저 인물 바로 아래가 지옥이에요. 잡아야 되는 지옥의 네. 입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 인물을 모티프로 삼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도 자기가 존경했던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당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큰 화제가 되니까 지옥의 문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로댕 작업실에 정말 추종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작업하는 거를 구경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로댕에게 조각을 배우려는 문화생들도 점차 그 수가 늘어서 나중에 이제 수십 명이 됐다고 합니다.